안녕하세요, 근거엄마입니다. 요즘 뉴스 기사를 보시면 환율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달러 가치, 즉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해외여행 가면 물 한 병에 1,000원에 사 먹을 수 있었어요, 1달러에. 그런데 지금은 1달러에 1,200원에 사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미국의 달러 가치는 올라갔는데 한국의 원화 가치는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이 환율과 관련된 것은 마치 시소와도 같아요. 이 환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또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그런 시소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외화 통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실까요? 환율이 오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겠지만, 이 환율이 올랐다라는 것은 달러 값이 그만큼 올랐다라는 얘기인데요. 한국의 달러가 그만큼 많이 없어질 때 이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환율이 오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한국 내수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투자자들이 돈을 다 빼가요. 어디로? 해외로 빼갑니다. 그러면 달러가 많이 없어지겠죠. 두 번째는 미국 금리 기준이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투자자들이 자기네 나라 가서 기준금리가 인상됐으니까 저축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를 빼가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한국은 경기가 좋아져서 물품들을 이렇게 밖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수입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물품 대금을 뭘로 결제하죠? 달러로 결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달러가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내에 있는 달러가 밖으로 나갈 때, 그러면 한국 달러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은 현재 돈의 가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달러에 우리나라 돈이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세계 경기가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화 통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달러가 올라가니까 빨리 달러가 지금 더 올라가기 전에 달러가 쌀 때 사놨다가 더 올라가면 이 돈을 팔아서 환차익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환테크를 생각하실 테고, 또 두 번째로 달러를 사놔서 나 나중에 여행 갈 때 써야 돼, 지금이라도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조금씩 사놓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세 번째로 베네수엘라처럼 이게 한국 값어치가,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이거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보유 자산을 어느 정도 떼어놔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예탁해 놓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화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수수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에 가시면 외화 통장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 통화도 있긴 하지만 주로 달러 통장으로 많이들 움직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입출금 통장, 적금 통장, 묶어놓는 정기예탁 통장들을 달러로 거래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외화 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입출금 통장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에게 유리하냐? 환테크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하세요. 즉, 환율이 쌀 때 좀 사놨다가 바로 환율이 올랐을 때 바로 파시는 거죠. 즉,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잘만 하시면 환테크에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환테크 하시는 분들은 입출금 통장이 유리하십니다. 왜? 적금 통장이나 예탁 통장을 개설하시면 기간에 따라서 돈이 묶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팔고 싶어도 바로 팔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시는 거고요. 또 여행을 가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 조만간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여행을 가야 돼. 그런데 환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씩 환율 우대 받으면서 쌓아놓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화 입출금 통장을 거래를 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다시 해외여행 갈 때 한꺼번에 달러로 빼가시면 되시겠죠.
외화 적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달러가 조금 싸졌을 때 큰 돈은 없어요. 적은 돈인데 이 돈을 그냥 조금씩 모아놓고 싶어. 장기적으로. 그럴 때는 달러 적금을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외화 정기예금을 드시는 분들은 분산 투자용으로 많이들 쓰세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돈이 조금 여윳돈이 많아. 그런데 일부는 한국은행에다가 예치해 놓고 일부는 부동산에, 일부는 증권에, 그런데 일부는 금에. 그런데 이 나머지 돈을 외화 달러로 좀 보유를 하고 싶어. 왜? 보유자산이니까. 베네수엘라처럼 만약에 통화 가치가 만약에 떨어진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나는 그걸 대비해 놓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달러 정기 예탁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어떤 통장으로 개설하실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면 환율 전광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율 전광판, 오늘의 환율 해가지고 쫙 나와요. 그러면 이 환율이 매입한 원가가 아닙니다. 즉 1달러에 1,000원이라는 원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즉 1달러에 1,000원이면 1,000원에다가 환율 수수료를 붙여서 은행 전광판에 고시를 해놓습니다. 자, 환율 수수료가 같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외화 입출금 통장 개설 하나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이 한국 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거를 달러로 전환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왜? 달러 거래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현재 환율로 변경을 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으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외화 입출금 통장에 입금을 하면 외화를 살 때 가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환전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환전이 돼서 자동으로 입출금 통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 그냥 예금 통장에 1,000만 원 여윳돈 있으니까 이 돈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외화 통장에 넣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달러로 환전이 돼서 현재 살 때 가격으로 환전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전환이 돼서 입출금 통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좀 올랐어요. 나 이제 빼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들 살 때 가격으로 들어간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환전 수수료는 팔 때 가격으로 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환차익이 생겨도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즉 한국 돈으로 이 외화 통장에 넣으면 달러로 대신 은행에서 환전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현찰 수수료라는 걸 받습니다. 현찰 수수료는 뭐냐? 즉 입금 시점에 어떤 통화로 넣느냐에 따라서 뺄 때 만약에 다른 통화로 가져가게 되면 이때 현찰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현찰 수수료는 은행에서 달러나 어떤 통화를 매입을 해오잖아요. 즉 수입을 해오면 이 통화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관료, 운임료, 인건비, 보험 이런 것들이 제반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러를 구매하는 사람이나 전환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걸 현찰 수수료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전신환 수수료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자, 현찰 수수료는 어떨 때 부과가 될까요? 입금 시점이 중요해요. 이 현찰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한국 돈을 가지고 외화 통장에 넣으면 자동으로 달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은행에서 이 현찰 수수료라는 걸 받게 됩니다. 찾아가실 때요. 그런데 달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외화 통장에 넣으면 달러에서 달러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환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현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은 환전 수수료도 들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으로 환전돼서 환전 수수료가 부과가 되니까 별도로 여러분들이 달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환율 우대 받으셔서요. 그래서 사이버 환전이나 여러분들이 주거래 은행에서 환전을 하시면 최대 80%에서 90%까지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우대를 최대한 받아서 이 달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를 외화 통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입금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달러로 찾든 한국 돈으로 찾든 현찰 수수료가 붙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사항은 타은행에서 외화 통장, 입출금 통장으로 넣었어요. 한 100만 원 정도 여유가 돼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입금 시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현찰 수수료는. 입금 시점에
원화가 달러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환율 우대는 받지만 현찰 수수료가 또 붙게 되는 거죠. 왜? 한국 돈을 이 외국 통장으로 넣기 때문에 미국 달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전환되는 수수료를 현찰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물 현찰 달러를 갖고 와서 우대를 받아서 외화 통장에 직접 입금을 하면 찾아도 현찰 수수료가 붙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외화예금 통장에 돈이 이제 들어오거나 아니면 만기가 돼서 이 외화예금 통장으로 넣었는데 이 통장을 타은행으로 송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7일 안에 여러분들이 송금을 하시게 되면 1.5% 현찰 수수료를 또 받습니다. 거기다가 송금 수수료까지 받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7일이 경과한 8일째부터 여러분들이 송금하시면 현찰 수수료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송금 수수료만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 당장 이 돈이 필요해. 그럴 때는 인출을 하시면 되세요. 인출을 하시면 현찰 수수료가 없어요. 7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인출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현찰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 수수료 체계에 대한 방법들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외화 통장을 나는 어떤 한테크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사항이 최소한 한 100원 이상 정도는 올라야, 내가 살 때보다 100원 이상 정도는 올라야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못하면 수수료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테크를 하실 때 장점은 환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금자부가 각 은행마다 5천만 원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사항은 10,000불 이상 거래를 1년 안에 하시게 되면 그 해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탈세 목적이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인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외화예금 통장 개설하시고 나중에 만기가 돼서 아니면 찾을 때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 이자에 대해서는 15.4% 일반 과세로 적용이 됩니다. 환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자 발생하는 거, 예금이나 적금, 입출금액 이자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15.4%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추천할 은행 없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추천할 은행은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시티은행 정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